뜬구름 잡는 이상론자 아니야? 이게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CEO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에 이제 더 믿음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을 벌이는 회사가 돈이 남고 그리고 이익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넘쳐나죠? 여기저기서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봐서 여기가 되게 대단하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뭐 넘사벽 기업인 건 알겠는데 뭔가 그 큼직한 이 기업의 그림이 딱 안 들어온다. 그렇다고 하시면 오늘부터 제가 다루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의구심이 드실 때 도움되실 겁니다. 분량이 좀 긴 내용이어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왜 스티브 잡스 그 애플 다음에 거대한 혁신 기업이라고 추앙을 받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유사점은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탁월하게 갖추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그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생태계를 갖췄다는 건데요. 애플 보면요, 모든 기기와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비자가 애플 안에서 좀 편하게 머무르게 되죠. 그 유연하게 연결되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좀 만족감이나 편안함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테슬라는 애플이 했던 일에서 좀 한 차원 더 진보를 해서 더 큰 생태계인 모빌리티를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생 인류 앞에서 아이디어를 실현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7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운영체제예요. 테슬라는 차량을 제어하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 운영체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그리고 iOS 같은 거. 이게 차량에도 있는 거예요. 2번은 AI, 즉 인공지능인데요. 이건 자율주행과 연결을 해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은 또 로보택시와 연결이 되어서 진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선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이 무선 업데이트를 OTA, On the Air라고 부릅니다. 자, 3번은 클라우딩 데이터 센터예요. 테슬라 차량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I,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데이터죠. 이런 서비스를 차량에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이 클라우딩 센터가 필요할 거예요. 4번은 3번 클라우딩 센터와 또 연결되는 건데요. 바로 통신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로 우주에 인공위성 많이 띄웠잖아요. 그걸로 이제 테슬라 차량 간에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의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5번은 현 시점에서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캐시카우,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조의 경쟁력도 되게 타사에 대비해서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6번은 충전소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고요. 이 부분도 테슬라의 가장 큰 축 중에서 하나죠. 7번은 좀 부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차량 보험업 같은 게 있어요. 보험은 일종의 금융과 그리고 데이터를 결합한 일인데요. 테슬라는 이제 금융업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1번부터 7번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3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어떻게 한 회사가 이걸 다 하지? 이런 거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대충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쭉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일반인들은 잘 정리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주로 간다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뭐 로켓을 발사를 하고 AI 반도체 개발하고 또 이것과 연관해서 뉴럴링크 사업에도 진출했죠. 그리고 전기차 제조를 위해서 뭐 차량 공장 4개를 굴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충전소 사업도 하고 솔라시티 인수해가지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요. 또 자동차 보험도 시작을 했고 트위터 인수까지 해가지고 SNS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는 또 LA에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거를요, 테슬라 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각각의 요소들이 가치 사슬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이상론자 아니야? 이게 처음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CEO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것에 이제 더 믿음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뻗치는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아웃풋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잘하는 중소기업을 찾아서 외주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요. 이 사업의 모든 영역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회사가 다 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소비자들에게 되게 장점이죠. 편의성을 줄 수가 있다는 거니까. 서비스가 이렇게 한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소비자들은 편하게 느낄 거예요. 서비스가 이렇게 편하고 매끄럽게 이어지려면요. 자동차에 들어간 메인 운영체제나 그리고 서비스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현재 내연기관 차량 유저들은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테슬라는 그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나가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을 잘 해내고 그리고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내면은 되게 좋죠. 아주 좋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회사 한 10대 개 정도가 하는 일을 혼자서 막 다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또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돈은 무슨 화수분처럼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걸 다 하면서 수지 맞는 장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다 계획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돈이 남아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몇 년 전에 흑자로 전환된 이후에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지금 타 회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기존에 살아왔던 세계관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정도로 일을 벌이는 회사가 돈이 남고 그리고 이익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이 다 있고 그리고 돈 문제까지 다 사전에 세팅을 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국가가 달라붙어도 다 못할 일들을 어떻게 혼자서 이걸 다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 생각은요. 이게 진정으로 유효한 사업 다각화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거였는데요. 기존의 사업 다각화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기업이 가진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건요. 한국의 재벌 기업 같은 형태예요. 한 기업에서 건설, 식음료, 생활가전, IT 막 이런 것들 등등 다 막 하는 거죠. 여러 분야로 뻗쳐나가면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분야들이 지금 들어보면은 딱히 연관성이 없잖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GE가 사업 다각화를 하다가 산으로 갔죠. 전자 제조하던 회사가 갑자기 금융으로 뛰어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때 정말 크게 망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 사업 다각화가 좀 결이 달라요. 한국의 재벌 기업이나 미국의 GE처럼 그렇게 다각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면 엄청 굵직한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굵직한 사업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게 되게 경이롭다 하는 포인트예요. 큰 그림이 이미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고요. 그 조각을 맞추는 느낌? 그런 게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에일리언이다 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걸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테슬라라고 하는 그 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파면 팔수록 진짜 이 기업 미쳤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진짜 다른 별에서 온 에일리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